전자기학 여섯 번째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제 전기 뭐 다 끝나고 자기 쪽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자기장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두 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비오사바르트 법칙하고 두 번째가 앙페르 법칙. 전기장에서 쿨롱의 힘에 의한 전기장의 정의에서 구하는 방법하고 유사한 게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좀 대칭성이 있을 때 쉽게 구하는 방법 있죠. 그것과 연관된 게 그 앙페르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 문제만 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다른 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꼭 이거라고 요것만 나왔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 물리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10문제만 지금 뽑아놨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가 나왔고, 뭐 2002년도, 3년도, 2004년도, 6년도 오래전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2016년도, 2019년도 비교적 최근에도 문제가 출제가 된 것처럼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어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 도선이라고 했나?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길 때 그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우리 잘 알고 있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면 자기장은 이 나머지 네 개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방향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아주 작은 이런 미소한 이 전류 단위가 있다고 할 때 이거로부터 r 벡터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P점에서 거기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구하냐? 그걸 이제 작은 여기 ds 길이만큼에 해당되는 미소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dp라고 해주면 요거는 4파이분의 뮤제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도 마찬가지고 자기장도 r 제곱의 반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 요 전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이 아래 수직한 방향입니다. 두 개의 벡터의 수직한 벡터는 그렇죠. 크로스 프로젝트를 해주면 두 개하고 그 수직한 방향이 되죠. 그래서 D, S, 크로스 R 이렇게 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그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그 이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쪼개서 일반적인 걸 구하고 전체로 적분해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만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몇 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삼각형의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뭐 일반적인 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 그림을 구할 수가 뭐 어느 쪽으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선 전류에 한 자기장을 구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선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 A만큼 떨어져 있는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에 미소한 ds만큼의 작은 놈이 있다고 보고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것이 r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거로 생각해주면 요 5점에서 그러니까 요거에 의한 그 자기장을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방향, 그 자기장의 방향은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어디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요거에 의한 것도 들어가는 방향, 요거에 의한 것도 들어가는 방향, 요거에 의한 것도 들어가는 방향 모두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크기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B에 의한 자기장을 구하고 두 번째는 그 정사각형 전류에 대해 구한다니까 요거는 위에서 구해서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두 번째 문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 항변의 길이가 L이라 그랬죠. 이건 A라 그랬으니까 근데 L로 나타났으니까 A와 L 사이의 관계를 처음에 구하면 되니까 A는 L에다가 이게 사인 60도죠. 사인 60도하고 이게 무게중심에 해당되니까 2대 1의 비율에 크기를 가지니까 L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이게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6분의 루트 3 L 이게 이제 A의 크기니까 나중에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4파이분의 뮤제로의 전류 R 제곱으로 써도 되고 R 3승해주고 I ds 크로스 bn R 벡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거 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됐을까? 4파이분의 뮤제로 i를 쓰고요. 그 다음에 r이 a 제곱 더하기 x 제곱에 3승이니까 3 나누기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3승이 아니라 이 ds 크로스 r이 뭐가 되냐면은 각도를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 ds하고 요게 r이고 요게 ds니까 사인 세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r분의 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r분 원래는 여기 있으면요. 이거 분의 1에다가 사인 세타 즉 a제곱 되고 x제곱에 루트 분의 a 이게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ds 사실은 ds가 아니라 여기는 x라고 썼으니까 요거를 이제 dx라고 쓸게요. 이제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 b는 어떻게 되냐면 4파이분의 뮤제로 i에 a 제곱 더하기 x 제곱에 2분의 3승의 a dx가 돼서 x를 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적분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치환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치환 시켜줄 거냐면 세타로 이제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중심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분의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은 r은 이거로부터 r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요. 우리가 쓸 건 아니니까. 근데 r은 r 쓰지 말고 탄젠트 세타를 x분의 a로 바꿔주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러면 dx는 뭐가 되냐면은 코탄젠트를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a 코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x 제곱 제곱은 a 제곱에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
요게 되겠죠. 이거는 A 제곱의 코시컨트 제곱 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는 뭐가 되냐면은 4,8분의 뮤제로 I의 A 3승 코시컨트 3승 세타가 되고 A의 dx가 A니까 A 제곱의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 세타는 여기가 맨 왼쪽으로 갈 때 3분의 파이고요. 아니 3분의 파이가 요거니까 요건 30도니까 6분의 파이고 이쪽 끝으로 왔을 때 요 각도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A 제곱 A 3승 없어지고요. 코시컨트 제곱과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은 4파이 A분의 뮤제로 I의 코시컨트 분의 1은 사인이죠. 그래서 6분의 파이에 6분의 5파이에 사인 세타 d 세타가 돼서 그래서 사인 세타 미분해지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3이 됩니다. 아니지. 코사인 30도 그치 2분의 루트 3 응? 답이 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2루트 3이니까 그쵸 4파이분의 뮤제로 I의 3에 A가 저기 6분의 3 써야죠. 그럼 3 없어지고 3하고 2니까 최종적인 거는 뭐가 되냐면은 2파이 L분의 3 뮤제로 I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 3배 해준 거니까 요거는 답이 2파이 L분의 Q 뮤제 아니 9 로를 썼네 9 뮤제로 I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적분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분하는 방법은 뭐 알고 있으면 그냥 적분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환 적분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06년도에 나왔던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인 두 원형 도선이 각각 Z 이꼴 제로인 평면과 Z 이꼴 L인 평면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놓여져 있고 여기 하나가 놓여 있고 두 개는 반지름이 둘 다 L이고요. 전류 방향은 똑같아요. 비오사바르 법칙에 따르면 직소전류 IDL로부터 변이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류의 자기장은 이걸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비오사바르 법칙을 준 겁니다. 요즘엔 안 주죠. 뭐 처음에 초기엔 줬으니까.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Z축의 두 도선 사이의 점 P점 얘는 Z 이꼴 L이고 일반적인 Z점에서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선 그 밑에서부터 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그 미소 전류라고 해야 될까? 그 미소 전류에 의한 그 이 자기장 그거를 구하면은 이 x축 성분과 y축 성분은 그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결국엔 z축 성분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z축 성분에 대한 거, 만약에 이쪽 요만큼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이 ds고 이게 바로 r이잖아요. 그럼 ds하고 r하고 사이의 각은 요거죠. 요걸 세타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인 세타는 요걸로부터 결정이 되죠. 이걸 세타라고 하지 말고 파이라고 쓸까? 예,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 고리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dB z 성분만 구하면요, 4파이분의 뮤제로 i 여기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요게 ds잖아요. ds인데 요거를 이쪽을 세타라고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ds면은 이게 r이고, 요걸 d 세타라고 쓰면은 ds는 r d 세타니까 r d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사인 파이는 뭐가 되냐면은 요것분의 요게 사인 파이죠. 그래서 요거는 r과 z니까 루트 r 제곱 더하기 z 제곱분의 z, 요게 이제 아니,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잘못 얘기했었는데, 우선 이 DL과 DS하고 R은 서로 90도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90도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구해주면은, 이거는 여기는 요만큼의 때문에 생기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을 튀어나온 요 방향이죠. 근데 이거에 Z방향 성분 요거만 우리가 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기여한 그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걷을 때 여기에서 그때 자기장이 요거에 수직한 요게 B니까 dB니까 이거에 요쪽 성분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사실은 그 요거를 파이라고 했지만 요게 요 각도 파이랑 똑같죠. 그래서 사인 파이 성분 요거는 결국에 요 값은 뭐냐면은 그 Z방향 성분만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파이는 r 제곱 더하기 z 제곱에 이제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뭐가 되냐면요, 이거는 4파이분의 u0, 그 다음에 i에 여기 r 하나 있고 여기 r 하나 있으니까 r 제곱이고요. 남는 거는 z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r 제곱하고 r이 있으니까
2분의 3승 그다음에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그 적분을 해주면, 그러니까 세타를 한 바퀴 적분을 해주면, 자, ZR 같은 건 다 컨스탄트니까 결국에는 세타에 대한 성분만 살아면서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 밑에 4파이가 업전돼서 2분의 U0 IR 제곱에, 실은 요거는 그 이 Z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요 길이를 R이라고 해주면 R 3승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2의 Z제곱 더하기 R제곱에 3의 U0의 R제곱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여기 있는 아래쪽 요게 R이죠. 요게 R, 요게 R인 거고, 이게 이제 위쪽에 의해서 생기는 그 자기장이니까 요거를 우리는 B 다운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업은 뭐가 되냐면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인데 얘는 그 밑에서는 자기장이 올라가는 방향이면은 여기에선 자기장의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그 반대 방향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네. 여기에 있는 코일도 이쪽 방향이니까 올라가는 방향이 되네. 위쪽 고리에서 올라가 방향이니까 그 똑같은 방향인데 여기서의 요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중심에서 거리가 Z지만 여기서는 Z가 아니라 L 빼기 Z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이 B 업은 뭐가 되냐면은 2배의 Z신 L 빼기 Z를 쓰면 되고 R 제곱에 2분의 3승 U0 I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답은 두 개를 더해 준 거니까 전체 그 자기장 B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U0 I R 제곱에 Z제곱 더하기 R 제곱에 2분의 1 더하기 L 빼기 Z의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2분의 1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계산만 조금 지저분하게 나온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앙페르 법칙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앙페르 법칙도 단순하죠. 앙페르 법칙은 자기장을 어떤 고리에 대해서 그 선적분을 그 닫힌 선적분을 해주면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고리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전류의 그 합과 같다. 이게 이제 그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전기장 구할 때 가우스 법칙 사용한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나왔던 문제가 그림같이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두 무한 직선 도선이 X축으로부터 각각 거리 D만큼 떨어져서 Y축과 교차한다. 전류는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상에서 이 전류에 흐르는 자기장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X점이 어디이냐? 뭐 이쪽 임의의 점 X만큼 떨어진 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에 돌아가니까 이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일 거고요.
자, 밑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간 방향이니까 이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x축 성분은 사라지고 y축 성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자기장을 구해서 그거에 그 이걸 세타라고 해주면 여기 세타가 요 세타랑 똑같을 거잖아요. 그거에 사인 세타 성분만 살아남는 거니까 그거에 2배를 해주면 요 지점의 자기장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무한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그거는 뭐 전류가 튀어나온 방향이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요걸로 해주면 이걸 이제 R이라고 해주면 그러면 B, D의 묘0 I에서 B 곱하기 파이 R은 묘0 I 그래서 B는 2파이 R분의 묘0 I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직선 도선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걸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B는 우선 여기 2파이 R 이거를 R이라고 할게요. R분의 묘0 I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파이분의 묘0 I 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사인 세타니까 결국에는 R 제곱분의 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D제곱이니까 파이분의 묘0 I의 D 제곱분의 X 요게 이제 그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요.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dB dx를 미분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8분의 묘0 i의 제곱 더하기 d제곱 해주고 그 위에 그 x 처음에 미분해 주고 x제곱 더하기 d제곱 빼기 x 놔두고 밑에 거 미분은 2x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d제곱 빼기 x제곱 이퀄 0. 그래서 d는이 아니라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d에서 그 값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d 답을 그냥 구할 수 있었네요. 자, 다음에 2012년도 25번 문제. 이 문제도 좀 단순한 문제긴 한데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인 원형 솔레노이드에 일정한 전류 I가 흐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솔레노이드는 가는 코일로 균일하게 당겨져 있으며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원 횟수가 N이다. 1.5는 솔레노이드의 왼쪽 끝에 중심 축상에 있고 점 P는 5로부터 오른쪽으로 Z 이퀄 2L인 중심 축상의 지점이다. 자, P에서 자기장을 세기를 구하시오.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좀 쉽게 주어졌어요. 고리의 중심적인 Z축을 따라서 고리의 중심에서 거리 Z인 자기장의 크기는 이거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적분식도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그 푸는 거는 일단은 작은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에 dx만큼 거리에 그 있는 요 지점에서의 그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P점에서 자기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dx를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확대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dx 길이에 들어있는 즉 dx
길이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문수 그 코일의 가문수 원래 n이 다리 길이당 가문수였으니까 얘는 n d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dx 때문에 생기는 dx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이제 db라고 써주면 db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z제곱 더 z제로의 제곱 더하기 r제곱인데 z제로 제곱이 여기서부터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x라고 하지 말고 여기 P점에서부터 거리를 이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l부터 2l까지 적분을 시켜줄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r제곱에 2분의 3승의 u0 i r제곱 이게 이제 d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코일이 하나 있을 때잖아요. 근데 dx 안에 n 곱하기 dx가 있으니까 곱하기 n dx 이게 이제 그 개수만큼 자기장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럼 b는 뭐냐? 이거를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db를 x 이꼴 l부터 2l까지 적분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x는 다 상관없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는 다 앞으로 빼주면 2분의 u0 i r 제곱 n 빼주면 남는 거는 l부터 2l까지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3 나누기 2승에 dx만 남겠죠. 자, 이 적분식은 밑에 나와 있어요. 뭐였냐면은 x제곱 r제곱의 2분의 3승분의 x는 x r제곱 루트 x제곱 더하기 r제곱 이거에 2l과 l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2l이 들어가게 되면은 r제곱분을 묶어주면은 4l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2l 빼기 l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다 구해주면요. b는 2분의 u0 i r제곱은 없애고요. n 그 다음에 저기서 l을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l 그리고 2도 바깥으로 뺄까요? 2는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u0 i n l nil로 쓰네. 순서가 nil 쓰니까 바꿔 쓸게요. u0 n i l 그럼 남은 거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는 4l 제곱 더하기 r 제곱 1 빼기 여기는 이제 2가 여기로 붙으면 되겠죠. 2의 루트 l 제곱 더하기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게 어디 있을 텐데 4l 제곱 r 제곱 2l 제곱 r 제곱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2013년도에 나왔던 이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인 반원 모양의 도선을 포함한 X축상의 무한직선 도선의 전류 I0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X축도 A만큼 떨어진 위치에 X축과 평행한 무한직선 도선의 전류 I가 또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 그때 자기장의 세이가 점 5에서 0일 때 그때 전류 I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과 무한직선 도선의 자기장을 구하는 건데 우선 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요거와 요거 때문에 생긴 자기장은 당연히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요거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딜까요?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그쵸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반원호는
자기장은 이게 x, y니까 위가 z니까 마이너스 k 이런 성부호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직선 도소는 자기장은 플러스 k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크기가 같다고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B1은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하면요, 요거에 의하면은 이만큼을 ds라고 하지만 ds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그 dsr 각도가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ds고 이게 r이니까 요게 90도니까 사인 세타는 없어지게 되겠죠. 요게 a니까 b1은 이 4파이 뭐 작은 요 ds 성분만 보면요, 4파이 분의 뮤 제로의 a 제곱분의 ds 그냥 요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를 적분해 주면은 ds를 적분해 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길이만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4파이 a 제곱분의 뮤제로 곱하기 반원이니까 파이 a. 그래서 이거는 4a분의 i가 빠졌네. i 위에 i 제로가 움직인다 그랬죠. 제로 i 제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b1, 요거를 b2라고 해주면은 그 b2는 무한직선 도서의 자기장 벌써 알고 있죠. 2파이 a분의 뮤제로 i죠. 그래서 위는 4a분의 뮤제로 i0가 2파이 a분의 뮤제로 i로 그러면 뮤제로 없애면은 구하는 게 전류 i를 구하는 거네. i는 오른쪽 a 없어지니까 넘어지면 2분의 파이 i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절반 문제 풀었으니까 잠깐 생략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